청각장애인 택시기사 아버지께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먼저 저희 아버지는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하시는 선천적 청각장애인입니다. 아버지는 11월 23일 오전 7시경 배차를 받고 손님을 태워 운전을 하던 중 운행 중에 휴대폰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운행하시는 택시는 청각장애인들을 상대로 민간 사업을 하고 있는 택시로 손님이 코를 부르고 차가 배차되어 승차를 하게 되면 안내 멘트가 나오고 일반 택시와는 다르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 키패드를 통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어플을 이용하여 배차를 지정하기에 청각장애인 기사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객이 승차를 하고서 안녕하십니까?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택시입니다. 라고 안내 멘트가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처음 도착지를 자양동으로 설정하였으나 승차를 하며 음성으로 구의역으로 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하시는 청각장애인이기에 승객이 처음 설정한 목적지로 출발을 했고 아버지는 폭행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좁은 차 안에서 불쌍하게 맞기만 했습니다. 휴대폰을 쥐고 어깨와 얼굴을 가격하여 입술이 찢어지고 치아가 흔들려 치과에 갔는데 너무 많이 흔들려서 치료는 불가능하고 발치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1월 25일 발치를 했습니다. 폭행 사건이 있고 나서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가해자는 이미 도망쳤기 때문에 신원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경찰의 답변을 받고 기다렸지만 저희는 가해자를 금방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폭행을 한 다음 날부터 누군가 회사로 아버지에 대한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도 욕설을 섞어가며 회사에 불친절하다라는 이유로 악성 민원을 넣자 회사에서도 가해자 번호를 차단하였지만 번호를 바꾸어 가며 반복적인 욕설 섞인 악성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는 가해자가 불친절을 핑계로 민원을 넣을 때 기사님께서 많이 다치셨다라고 말을 하자 근데요 알아서 하세요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뒤로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십수년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수없이 받아왔음에도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더 많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남에게 피해를 줄까 작은 행동 하나에도 조심하는 아버지입니다. 당신께서 다친 상처보다 자식이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훔치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 힘없고 무지한 자식된 입장으로서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아버지는 12월 21일 이후로 폭행 사건의 트라우마 때문에 자발적인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시동이 걸린 채 운전 중인 장애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 없는 가해자를 엄벌하고 싶습니다. 왜 가해자는 연락도 사과도 없이 발 뻗고 편하게 지내고 피해자는 고통 속에 떨어야 하는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현재 가해자는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이 지난 12월에 경찰 조사를 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무단불참하였고 1월 3일에 관할 경찰서가 아닌 가해자 본인의 집 근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그것조차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월 12일에는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무단불참하였고 1월 13일 담당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무단으로 3회 이상 불참 시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기에 다음 주에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담당 경찰조차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어 담당 경찰이 바뀌게 되었고 현재 교체된 담당 경찰에게 가해자의 인권 때문에 체포영장을 쉽게 발부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해자 말대로 이렇게 알아서 아파하고 치료하고 흐지부지 끝이 날까 무섭습니다. 제가 부족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지만 녹록치 않은 형편에 당장 아버님 치과 치료 비용조차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30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근속하셨지만 근무 중 어깨를 다치시는 바람에 어깨 수술을 하여 더 이상 건설 현장에 나갈 수 없게 된 상황에 청각장애인도 택시기사를 할 수 있다는 공고를 보고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섞여 더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시고 택시를 운전하셨습니다. 그날의 사건이 아버지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주어 더 이상 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자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몸과 마음을 이끌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다시 건설 현장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현재 11월 23일에 사건이 발생한 즉시 아버지와 회사 수어 통역사가 동행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아버지가 많이 놀라시고 수어 통역에 오역이 많아 제대로 된 사고 접수조차 되지 않아 처음엔 폭행치상으로 수사를 했지만 12월 30일 담당 경찰께서 방송에 나온 것을 보고서 다음날 전화가 와서 특가법을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새로 바뀐 담당 경찰께서 아버지와 재조사를 진행한다고 했지만 그것조차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도 도움받을 수 없는 참담한 심정에 인터넷에 글을 올리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많은 방송에 저희 사건이 방영되었습니다. 1월 29일 방영된 방송에서 제작진이 가해자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저희도 방송을 통해 가해자의 입장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폭행이 없었는데 신고를 한 거니까 허위신고이고 얼마나 얌전하게 툭툭 쳤는데 억울하다. 청각장애인인 아버지가 본인이 말한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 모르는 척을 한 것이고 강력범죄이다. 가해자가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아버님께 징역이 가게 될까봐 없는 피해 사실을 만들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며칠 전 가해자를 출석시켜 조사 1회를 진행한 것 외에는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반성 없는 가해자가 엄벌을 받길 바랍니다. 저희 사건이 선례로 남아 현직에 종사하시는 택시기사님들, 장애인 기사님들이 안심하고 안전운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